네, 개장 준비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한 분 더 오셨고요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이제 그 키워드 오늘 뭘 준비하실 건지 어떤 시장 전략에 대한 메인스트림을 좀 잡아주시기 바랄까요? 네, 약간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답이다라고 좀 실적이 답이다? 네. 뭐 뻔한 얘기네요, 진짜. 네,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목요일에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기대가 된다는 거는 나쁘지 않게 좋게 그쵸.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. 좋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죠.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러한 강력하게 좀 높아진 이런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변수와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좀 안 오른 종목군들 되게 많습니다. 뭐 그래서 오늘 추천으로 좀 해드릴 종목도 그런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. 네. 뭐 사실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노텍, 뭐 신세계, 롯데정밀화학,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은 되게 좋은데 사실 그에 비해서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뭐 물론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와 좀 엮여서 좀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됐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주가의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아직 밑바닥에서 그렇게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떠한 모멘텀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좀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변수가 좀 많은 시장에서 물론 저는 이제 내년 1월 정도에는 지수가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실 때 워낙 수급적인 흐름들도 빠르고 테마성 이슈들이 워낙 빠르게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좀 쫓아가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가격대에서 좀 좋은 실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두시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원래 실적이 또 좋은 기업들이 또 배당을 또 주니까 또 연말에 또 배당에 대한 또 이벤트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점에 비슷한 관점으로 좀 이런 관련된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자, 뭐 하여튼 전략은 기업 실적이 답이다. 뭐 뻔하다라고 하지만 항상 뭐 이 주식시장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은 이제 찾아오셨다니까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 정기민 차장은 오늘 포인트를 네, 전략 포인트? 뭐 조금 공교롭게 좀 겹쳤어요. 아까 그 저기 일발장전 카페 24랑 좀 겹쳐가지고. 무슨 상관이에요? 뭐 저는 일단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좀 소개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강세를 좀 받고 지금 뭐 그 관련해서 좀 최근에 안 오른 게임주 좀 없냐라는 이제 그런 좀 질문을 좀 많이 제가 받아가지고 관련 엄선해서 좀 게임주 3종목 정도를 좀 선별을 좀 해봤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좀 뉴스 중에 조금 게임주에는 좀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있네요. 무한돌파 삼국지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P2E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부에서 좀 태클을 거는 듯한 P2E 게임에 대한 사행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조금의 좀 노이즈가 좀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지수의 방향성에는 저는 뭐 큰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말 갈수록 이제 북클로징이 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좀 훅훅 떨어지고 드디어는 아니죠. 이윽고 이제 20조 밑으로 거래 대금이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대형주보다는 역시 이제 탄력상 민감도가 좋은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를 본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싸이월드 관련돼서 이제 그 재오픈하는 거에
일정에 맞춰서는 이번 주에 좀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피크를 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에서 어느 정도 흥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들, 수혜 종목들이 좀 나눠지면서 또 연말 연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싸이월드의 일정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일정에 맞추셔서 뭐 이제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 뭐 제가 좀 중소형 게임주를 좀 선별을 좀 해본 뭐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굉장히 높은 인지도의 IP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좀 이렇게 빵빵하게 뭐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저변이 좀 넓은 이제 좀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꼽아봤고요. 저는 이제 이 대형 게임사들의 이제 이 뭐 아무래도 조금 무거워졌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사들 뭐 당장 오늘이 아닙니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만한 좀 게임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. 그 관련돼서는 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린 그런 종목들이에요. 일단 넷게임즈 그리고 썬데이토즈, 미스터블루 이렇게 좀 삼선을 좀 나름대로 좀 골라봤고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 규제를 조금 이제 우회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P2E를 론칭하기에는 이 자회사들을 좀 천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덜 오른 게임주에 대해서 좀 이제 작은 비중으로 조금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다면 저는 뭐 요 삼선을 좀 자신 있게 좀 선보여 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까 뭐 기업 선정하신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. 크리스요? 네. 아니 뭐 너 어디가 나쁘다 이러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. 이쪽이 훨씬 더 귀를 열게 하네.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노이즈 뉴스가 좀 하나 떠서 오늘 게임 관련돼서 P2E의 좀 규제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온 거.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것도 그 옛날 바다 이야기 떠오른다 이렇게 좀 슬쩍 말씀드렸잖아요. 좀 그 이슈가 좀 매경 뉴스에 좀 떠가지고 뭐 관련해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가면서 가는 거죠. 그렇죠. 너무 고속하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또 게임 쪽은 워낙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이 시선은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 확장으로 넓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하참 본부장이 오늘 마련한 실적이 답이다의 기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태웅로직스라는 태웅로직스. 네, 이제 삼자 물류 회사인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SCFI 지수가 또 최고치를 또 찍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운임 쪽에 대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고치를 찍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기업으로 태웅로직스 이렇게 됩니까? 그것도 연관이 있죠. 아무래도 이제 해상까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가 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운임이 8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또 저번 주에 또 이제 기사가 또 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적적으로 일단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.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제 누적으로 보셔도 전년 대비 4배 정도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. 그에 반해서 사실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좀 크게 나타나지는 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운임 쪽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운임 지수들이 더 좋아질까라는 물음표가 좀 생겼고 그에 따라서 뭐 H&M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부분의 운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같이 운임 지수를 좀 보신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H&M도 지금 자리가 상당 부분 좀 잘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이 20년이 좀 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이 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.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연말에는 이런 소비 또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. 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류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은 뭐 좀 다소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장기 계약들 같은 경우도 운임에 대한 이제 영향을 점점 받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4분기뿐만 아니라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2분기 연달아 실적이 만약에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ISO 탱크 산업에서 이제 LNG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.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물류
물류 또 스마트 물류에 대한 이런 신사업들이 또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서 현금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까지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보는 기업은 태웅로직스 실적이 답이다라는 주제였고요. 자, 이제 개장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개장 호가 보면은 어떤가요, 분위기가? 일단 강보합권에 좀 출발을 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요즘 네. 프로그램 매매 보면 좀 이렇게 연속성이 없어요. 좀 되게 단절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블락딜 얘기들이 또 나오고 뭐 있는데. 또 아침에 보니까는 또 네. 홍라이 이제 네, 미수관장의 상속세 얘기 재원 때문에, 마련 뭐 매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아니, 근데 소화시키지 못할 건 할인해서 없잖아요. 블락딜을 돌려도 오히려 그거는 땡큐죠. 네, 땡큐죠. 진짜로. 네,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좀 이렇게 동시 효과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무난한 출발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문 열면 다시 들어갑니다.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